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된 주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는 없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이어서 매일 아침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오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죠. 1년 전 옆집에 새로운 부부가 이사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현관문 너머로 누군가 상자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문을 열어보니 젊은 남녀가 서 있더라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새로 이사 온 옆집 부부라며 공사 소음에 대해 양해를 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준비한 선물은 정성스럽게 포장된 쿠키와 음식물 쓰레기 봉투였어요. 저는 당황스러우면서도 그들의 세심함에 감동을 받았어요. 옆집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 주말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돼서 소음이 있을 것 같아 미리 양해를 구하려고 왔어요. 혹시 불편하신 점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그녀의 말투와 태도는 너무 예의 바르고 센스 있어 보였어요. 옆에 서 있던 그녀의 남편도 미소를 지으며 이번 주말에 공사가 끝날 예정이라 오래 시끄럽지는 않을 겁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싶어서요라고 덧붙였죠. 그때 저는 옆집 여자의 첫인상이 참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참한 얼굴이었고 말투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옆집 부부와의 첫 만남은 훈훈하게 끝났고 그 후로 가끔씩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옆집 부부는 신혼부부 같아 보였는데 생활 패턴이 우리와 조금 달랐습니다. 옆집 남편은 교대 근무를 하는지 밤에 자주 외출하고 낮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보였고 여자는 재택근무를 해서 하루 종일 집에서 일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두 사람은 우리 부부에게 그저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밝은 인사를 나누고 마트에서 물건을 함께 들어주겠다고 나설 만큼 친절했죠.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옆집 부부가 이사 온 지 6개월이 지나던 어느 날부터 저는 남편의 행동에서 어딘가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남편은 회사와 집만 오가며 특별히 외출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퇴근 후엔 대부분 집에서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자주 집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늘 사소했습니다. 잠깐 담배 한 대 피우고 올게. 쓰레기 버리고 올게. 예전엔 이런 외출이 길어야 10분 정도였는데 점점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한 번은 바람 좀 쐬고 올게라고 하고 나간 남편이 30분이 지나서야 돌아왔습니다. 뭐 했길래 이렇게 오래 걸려?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면서. 제가 묻자 남편은 무심하게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계단으로 다녀왔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엘리베이터는 멀쩡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대답이 어딘가 석연치 않았지만 굳이 더 캐묻진 않았습니다. 애써 넘기려 했죠. 그 후로도 남편은 자꾸만 사소한 이유로 외출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며 나선 뒤 저는 무심코 창문을 열어 복도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광경에 숨이 멎을 뻔했어요. 남편이 옆집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멀리서라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꽤 오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웃는 얼굴이었고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딘가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자 저는 일부러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아까 옆집 여자랑 얘기하던데 무슨 얘기했어?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약간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대답했어요. 아, 그냥 재활용 버리는 방법이 헷갈린다길래 알려줬어. 별거 아니야. 저는 속으로 그렇게까지 오래 얘기할 내용이었을까 싶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과 함께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남편은 잠시 멈춰서서 옆집 문 쪽을 흘낏 쳐다봤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려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의 시선이 정확히 옆집 문에 머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뭐해? 왜 옆집 쳐다봐? 제가 물으니 남편은 얼버무리며 웃었습니다. 아, 그냥 문 색깔이
우리 집이랑 똑같아서 헷갈렸네. 남편은 핸드폰에 집중하면서도 우리 집 현관문을 잘 열곤 했는데 헷갈렸다니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증거가 없었기에 단지 제 의심이 과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남편의 이런 행동이 반복될수록 제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남편은 늘 저를 안심시키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옆집 여자 얘기를 물어볼 때마다 관심 없고 잘 모르는다는 식으로 회피의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강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평소 남편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변명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 그때까지 저는 단순히 남편이 옆집 여자와 가끔 대화를 나눴을 뿐이라고 믿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점점 더 많은 의심들이 쌓여갔습니다. 이런 불안감이 쌓이면서 저는 남편의 행동을 더욱 세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점점 더 많은 의문스러운 순간들을 목격하게 되었죠. 남편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될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의심은 커져갔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죠. 그러던 중 저는 남편과 옆집 여자의 연결고리를 더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회사 회식이 생겼다며 급하게 나갔습니다. 그의 행동이 평소와 달리 조금 초조해 보였습니다. 오늘 회식 갑자기 잡혔다니까 늦을 수도 있어. 먼저 자. 그는 말끝을 흐리며 나가버렸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옆집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에 바로 엘리베이터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 집은 19층인데 화면에는 20층에 멈춰 있는 엘리베이터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죠. 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을까? 엘리베이터를 탄다면 지금쯤 1층에 도착했어야 하는데.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혹시 남편이 옆집에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지만 그때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출장 때문에 당일치기로 지방에 다녀온다고 했죠. 출장이야? 갑자기? 금방 갔다 올게. 늦어도 저녁엔 들어올 거야. 그렇게 남편은 집을 나갔고 저는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한 불안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동안 저는 용기를 내 옆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재활용 봉투를 들고 나간 김에 집에서 쓸 연장이 없다며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찾아간 겁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집에 스패너 같은 거 있나요? 갑자기 필요한데 어디다 뒀는지 못 찾겠네요. 옆집 여자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다가 약간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집에도 없어서 빌려드릴 수가 없네요. 그녀의 반응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기 전 저는 현관 한쪽 구석에 놓인 신발 한 켤레를 봤습니다. 그것은 분명 남편이 평소 신는 운동화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설마 그 신발이 왜 여기 있어?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단서가 아니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잠깐 나갔다 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엔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인터폰 화면으로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기로 했죠. 남편은 처음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역시 내가 괜한 의심을 했나 봐.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그때 화면 속 남편이 다시 돌아서더니 옆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했습니다. 제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저는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바로 작은 CCTV 카메라를 복도에 설치했습니다. 며칠 뒤 CCTV 영상을 확인한 순간 저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남편은 분명히 옆집에 들어갔고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비밀스러운 외출은 단순한 산책이나 담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옆집 여자와 남편이 얽혀 있다는 사실은 이제 명백했죠.
하지만 저는 아직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혼란스럽고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확인한 뒤 저는 도저히 그 상황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더 노골적이 되어가며 저를 향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어진 상태였으니까요. 생각할수록 분노와 모멸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내 집 바로 옆에서 나를 눈앞에 두고 이렇게 뻔뻔할 수 있지? 하지만 혼자만 알고 있는 이 고통을 더 이상 참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옆집 남편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옆집 남편이 교대 근무 끝나고 아침에 돌아오는 타이밍에 맞춰 나갔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라서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 남편과 그쪽 아내분과 무언가 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고 입술이 떨리는 듯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는 연애 때부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남자들하고 쉽게 가까워지는 성격인데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것도 제가 전에 살던 곳에서 와이프가 다른 남자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혼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아내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너무 힘들지만 바람만 빼면 제게 정말 잘해줘요. 그래서 미련이 남나 봐요. 아니면 그냥 제가 비겁한 걸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 이런 일이 또 벌어졌다면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에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분명 고통받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묶어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옆집 남편과 대화를 나눈 뒤 저는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남편에게 모종의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남편에게 요즘 만나는 친구가 생겼다며 밤늦게 나가거나 일부러 외박을 하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반응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가 외박을 하고 늦게 들어와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라는 형식적인 질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관심은 옆집 여자에게만 쏠려 있었죠. 그는 이제 저를 완전히 무시한 채 옆집 여자를 만나는 행위를 더 대담하게 이어갔습니다. 집에서 주로 만나던 그들은 이제 심야 시간에 함께 외출하거나 심지어 대놓고 같은 시간대에 귀가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복수를 통해 남편을 괴롭히고 싶었지만 오히려 제 스스로가 더 피폐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저를 완전히 무시했고 그에 대한 분노와 옆집 여자에 대한 혐오감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지? 왜 내가 이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 거지? 혼자만의 복수가 무산되자 저는 옆집 남편과 힘을 합쳐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저와 함께 움직이는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지친 마음과 무력함이 엿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자기 아내가 그렇게 바람을 피워대도 꼼짝 못하고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더군요. 하지만 옆집 남자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의지할 것도 없다는 걸 깨닫고 저는 결국 스스로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복수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먼저 설치해둔 CCTV를 정리하며 몇 주치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남편과 옆집 여자가 얼마나 자주 드나들었는지, 얼마나 뻔뻔하게 행동했는지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영상을 검토하던 중 예상치 못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옆집 여자가 우리 집 반대쪽 옆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시간을 돌려 여러 번 확인해 봤지만 그녀는 분명히 다른 옆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 그 집에서 나온 모습이 다시 찍혔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아득해졌습니다. 이 여자가 두 집을 오가며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건가? 확신을 얻기 위해 며칠 밤을 새며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남편뿐만 아니라 반대쪽 옆집 남자와도 같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불륜의 연쇄 행각이었죠. 이쯤 되니 그녀에게는 새로운 남자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어떤 집착이나 중독 같은 것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바로 털어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옆집 남편과 나눈 이야기들을 토대로 차분히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어리석게나마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순진한 우리 남편이 그 여자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건 아닐까 스스로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겁니다. 오빠, 이제 솔직히 말해줘. 옆집 여자랑 무슨 사이야? 난 다 알고 있어.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마지막 기회를 줄게. 처음에는 남편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끝까지 불륜을 부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느낀 건지 결국 조심스럽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정말 면목이 없는데 나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것 같아. 남편은 이미 그 여자에게 깊이 빠져 있었고 현실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옆집 남편에게 들은 사실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그 여자의 본 모습을 알려주려 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와 옆집 남편이 공모해 자신과 여자를 갈라놓으려는 음모를 꾸민다고 생각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혹시 너랑 옆집 남자가 먼저 바람 피운 거 아니야? 아니면 너도 복수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대체 둘이 왜 그렇게 다니면서 날 몰아세우는 건데? 남편의 말은 점점 헛소리로 치닫기 시작했고 분노와 억울함이 섞인 그의 태도는 대화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결국 저는 모든 증거를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파트 전용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양쪽 옆집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옆집 여자의 행각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CCTV에서 확보한 캡처 사진도 첨부했지만 각 호수는 가리고 익명으로 게시했습니다. 글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도 모자라 두 집을 오가며 신뢰를 짓밟는 사람이 있습니다. 증거는 분명합니다. 아래 사진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복도와 엘리베이터에 캡처 사진과 함께 간단한 문구를 붙였습니다. 이웃 간의 신뢰를 짓밟은 그들, 과연 어떤 얼굴로 이곳을 드나들고 있을까요? 당신의 배우자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단숨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충격과 분노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이런 사람이 계속 살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며 심지어 아파트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일부는 강제 이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그제야 옆집 여자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급히 저를 찾아온 그는 분노와 후회의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왜 이런 사실을 나한테 바로 말하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멍청하게 굴었는지 몰랐잖아. 나는 철저하게 이용당한 거야. 날 용서해줘.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한 말을 믿지 않으려 했잖아. 그리고 이 모든 걸 초래한 건 다름 아닌 당신 자신이라는 걸 기억해.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후 그는 옆집 여자를 찾아갔지만 그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도 이곳에서 더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서둘러 이사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국 남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후였습니다. 옆집 남편 역시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저를 찾아와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드디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저도 그동안 정말 괴로웠지만 이 현실을 마주하는 게 두려워서 회피만 해왔던 것 같아요.
혼자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 역시 이혼 서류를 작성하며 이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혼 후의 삶이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악몽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의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한때는 남편이 말한 대로 옆집 남편과 맞바람이라도 피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저를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일은 마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았습니다. 아직도 이런 일이 실제로 제게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나왔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두렵긴 하지만 이제는 더 현명하고 강해진 제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제 삶을 다짐하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